자, 오늘 교재 148페이지입니다. 노무관리 관련 법령에서 네 번째 나와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자, 현재 교재 문항 번호 04번. 04번은 지금 보신 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04번에 관한 문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일단 04번은 가장 먼저 이 관련 법령상 용어에 관한 정의가 총에서 박스에 가면 6가지 용어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문항에 보면 2번부터 해서 6번까지 되어 있는 것들, 일단 2번하고 3번, 2, 3번인데 현재 여기서는 영어 중에 이제 보면 지문에 2번하고 그리고 3번, 2, 3번은 여기 이제 분류 정도, 그래서 각각 이 관련 제도에 관한 분류가 2, 3번은 각각 분류가 몇 가지 분류가 있냐, 그래 세 가지 이제 분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문에 2번에 이제 가면 퇴직급여 제도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지문에 3번에 퇴직연금제도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다. 이제 그래서 2, 3번은 그 제도 관한 부분 하나 봐두시고요. 그 중에 지금 3번은 지금 그 분류 관련해서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문항 3번, 이 3번에 지금 현재 그 교재 문항상에 3번에 가면 퇴직연금 제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밑에 우측에 보시면 교재 149에 가시면 상단에 4, 5, 6이다. 그래서 문항은 지금 3번에 가면 다시 이 세 가지 분류 관련해서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문항 번호 그대로 간다면 분류상 4번하고 5번, 4, 5, 6에서 세 가지에서 분류는 지금 이제 보시면 문항 4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5번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6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그 각각 이 분류상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관련해서 지문인데, 여기는 현재 지금 이 주어지는 용어, 이 용어별에 따른 플러스 뭐까지 이 정의도, 그래서 용어별에 따른 정의를 꼭 해서 여기 연결형으로 이거를 물었을 때 연결이 잘 되었는가,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연결형으로 물어보는 부분의 지문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것은 이 지문 정의를 주고 혹시 이 중에 4, 5, 6 중에 한번 여기 주관식으로 물었었던 것은, 그 지문 중에 물었던 것은 6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한번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를 한번 물어봤던 지문으로서, 주관식은 지금 모두가 다 문항 보시면 4, 5, 6은 다 끝에가 뭘로 일단은 이제 끝나는 지문이 반복이 되냐면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반복이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번을 실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는 앞에 있는 개인형을 가로쳐 가지고 주관식으로 쓰는 것을 물어봤더라. 이제 그래서 6번. 자, 일단 그러면 먼저 4, 5를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에 관한 개념에서 4번 가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4번. 4번은 이거는 보면 퇴직금 제도가 조금 그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해서 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다음에 6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할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4, 5, 6에 따른 세 가지 연금 제도다. 이제 그래서 종류는 일단 2, 3번은 분류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류보다는 그 연금제도 중에 나와 있는 이 4번, 5번, 6번에 따른 그 각각의 연결형으로 혹시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히 위치를 물어본다는 건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에서 4번하고 5번, 4, 5번은 특히 확정 급여형, 기여형 관련 정의와 용어가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좀 더 구분이 정확히 하신다면, 그 다음은 4, 5, 6 중에 혹시 관련 정의를 주고 주관식을 쓰는 것도 한번 준비해서 내용을 볼까요? 자, 그 다음 1번. 이제 박스 밑에 용어를 벗어나서 1번에 가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보시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1번에 갔을 때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방금 2번 지문에서 그 퇴직급여 제도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 설정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주평균 일조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다만에 따른 1년 미만, 사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다, 설정하지 않습니까?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단서에 나와 있는 지문에 따른 내용 하나 정리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퇴직급여 제도 나와 있고요. 밑에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지금 쭉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여기서 볼까요? 퇴직금은 하면 좀 익숙하죠. 여기 크게 뭐 거부감 없이 퇴직금을 하면 익숙한 이 퇴직금 제도 관련 부분 몇 가지는 꼭 하나 정리할 부분들인데 교재는 지금 퇴직금 제도 관련해서 그 박스하고 중간정산 사유 지급과 시효에 관한 걸 물었고 2, 3, 4, 5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내용은 너무 크게 정리하실 건 따로 없겠지만 부분들은 여기서는 일단 지금 그 퇴직금 제도 현재 교재 이 퇴직금 제도를 좀 보시면 요걸 한번 쭉 해서 여기 현재 교재 문항성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2번부터 해서 지금 5번까지 그래서 현재 교재 문항상 가면 2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이 퇴직금 제도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박스에서 지금 현재 퇴직금 제도 관련 박스 여기서 이제 박스에 관한 여기 설명 여기 보면 여기는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것은 퇴직금은 언제 지급하죠? 퇴직할 때, 퇴직 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박스에 들은 이와 같은 박스에 이와 같은 퇴직금을 이 관련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중간정산할 수 있다면 이 중간정산 사유죠. 사유. 그래서 이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뭐 할 수 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온 지문으로서 사유는 지금 나와 있는 1번부터 해서 문항 7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사유, 이 사유를 또 먼저 한번 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간정산 사유 먼저 정리해 보면 사유는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7까지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보시면 1번은 지금 여기 혹시 이제 중간정산 사유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중간정산 사유 이 사유 중에 혹시 물어본다고 하면 수치 관련 지문 몇 개 정도만 확인해 보자. 그래서 기술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한 동안에 횟수는 몇 회로 합니까? 1회. 그래서 1회 한해서 전세금 보증금을 이 중간정산 사유로 해서 정산할 수 있다는 것 2번. 자, 그 다음에 문항의 지문의 3번에 가보면 3개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 얼마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중간정산의 사유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월에 관한 6개월 이상하고 얼마를 초과했을 때 중간정산 가능하냐 그랬을 때 1천분의 25를 초과했을 때 3번 뭐 대상은 지금 가나다인데 그거는 참조적으로 봐두시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개월하고 1천분의 25가 수치 하나 봐두시고 이제 4번, 5번이 지금 이제 관련 중간정산 신청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계산해서 4번 같은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그다음 5번에 갔을 때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라면 그래서 4번하고 5번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6의 2단제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
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가 몇 개월 이상 계속됐더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서 현재 이 중간 정산 사유 중에 확인해 봤던 거 수치 규정 위주로 해서 주로 수치 규정 위주로 해서 중간 정산 사유는 한번 좀 하나 정리해 두십니다. 부분들에서 현재 퇴직금 현재 교재상 2번부터 5번까지 여기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주요 지문 정리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나머지 퇴직금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지금 현 2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지금 주요 지문 정리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자료 지금 3번에 가시면 오늘 나눠드린 주요 지문 정리 자료 3번에 가면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오늘 나눠드린 주요 지문 자료 5번째 문항상 번호에 문항 지금 3번으로 가보면 퇴직금 제도 설정입니다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문에 일단은 문항 1번에 가면 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현재 문항 1번은 지금 이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은 무슨 임금의 어느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1번에서 보실 건 여기 그 세 가지 일단 먼저 추려본다면 31분 이상의 무슨 임금인가요? 평균 임금. 그래서 일단 퇴직금은 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급여에 관한 기준은 뭐더라? 1번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수 있는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합니다라고 해서 1번 퇴직금 제도 관련 1번 하나 정리했었고요. 여기 지금 1번에 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급여 수준을 정리했었고요. 그 밑에 가면 체크 표시로 된 여기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자료 1번에 그 밑에 체크 표시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급여 수준입니다. 좀 전에 용어 한번 정리할 때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성격이 뭐와 동일하다? 퇴직금하고 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지문에 여기는 확정 급여형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에 관한 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여기도 기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에 관한 기준에 이제 가보시면 그 지문에 자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봐둘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를 같이 정리한 이유는 혹시 이제 보면 퇴직금 제도 관련해서 1년 30일 평균 임금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와 관련해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급여에 관한 기준을 갖고 물었을 때 여기도 숫자 1년 30일 평균 임금 이 세 가지 꼭 하나 기억하시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조금 빠졌던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1년 30일 평균 임금은 퇴직금의 급여 수준을 이 급여를 계산할 때도 적용되지만 연금제도 중에 하나 방금 봤던 이 중에 여기 그 네 번째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수준을 정할 때도 무슨 임금? 퇴직금과 거의 동일의 1년 30일 평균 임금이라는 거 하나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번은 지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사용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이제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봤던 이 중간정산 사유지. 이 현재 방금 교재를 통해 봤던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뭐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중간 정산했다면 어떻게? 이제 중간 정산했다면 시점 언제부터 새로 계산합니까? 당연히 시점은 미리 나와 있는 대로 미리 정산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네, 하나에서 2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에 3, 4, 5번에서 현재 교재상 자료 나눈 부분 문제 3번하고 4번하고 5번, 3, 4, 5번인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지금 보시면 여기 연수, 이게 연수가 몇 년이었고 연수를 좀 주의하셔서 3번에 관한 연수라는 건 지금 방금 봤던 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를 보존합니까? 5년. 그리고 4번은 시효입니다. 퇴직금의 권리관계는 몇 년의 행사점이 시효로 소멸합니까? 3년. 그리고 5번. 5번은 지금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해서 일단 여기 퇴직금 여기 현재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현재 이 법령상의 이 퇴직금은 뭐하죠? 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 우선 변제가. 그러면 이 퇴직금, 이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상에 퇴직금, 우선 변제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한 10년 이상의 근로 연수를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이 도산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장이 문 닫아 버렸다. 내 10년째 퇴직금. 그래서 법에서는 10년 간에 10년의 계속 근로 연수를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세가 있다면 국세가 먼저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국세 조세 등을 우선해서 이 퇴직금 중에 최우선 우선은 퇴직금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10년을 모두 다 우선 변제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퇴직금 중에 최소 몇 년간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라는 것, 채권의 순위가 가장 높이 올려서 다른 채권 우선에 정리할 때는 최종 몇 년간, 최종 3년간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뭐하고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문항 5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5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한 관련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 관련 5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변제에 관한 것은 현재 이 보는 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 우선 변제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 노무관리 관련 법령 총에서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걸 여기서 한번 다시 묶어 정리한다면 우선 변제는 총 세 가지 중 하나가 방금 봤던 최종 3년간 퇴직금 하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우선 변제되는 일단 이 노무관리 법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선 변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 여기 이 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고요. 밑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된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전에는 넘어왔던 정리하고 왔었던 근로기준법상에 보시면 우선 채권에 관한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하는 우선 변제는 몇 가지가 있더라. 1번에 임금인데 임금은 모든 임금을 다 우선 변제하는 건 임금 중에 얼마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2번에 재해보상금에서 현재 여기 체크 표시된 부분에 가면 근로기준법상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보신 대로 1번은 임금은 임금의 최종 몇 개월분만 여기 온전하게 최종 3개월분에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요. 임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재해보상금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하기 위한 이 재해보상금입니다라고 해서 우선은 총 세 가지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상 하나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하나 정리 받으실까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전체 한 5가지 노무 관련하는 법령 중에서 우선 변제 인정되는 것 전체적으로 총해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 그 세 가지 관련 숫자는 보니까 우연은 아니겠지만 이 퇴직금하고 임금을 물었을 때 숫자는 어떻게 되죠? 연수는 3년 3개월입니다. 3년 3개월에서 최종 3년간 최종 3개월분 임금 이렇게 하나 정리해서 받으시고 지문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고 여기는 지금 하나 여기 이제 지금 여기 현재 연수 중에 하나 뭐 있었어요?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금의 시효가 지금 현재 나눠드린 지금 교재상인데 보시면 이 퇴직금의 퇴직금의 시효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항상 번호에 봤던 것 중에서 퇴직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이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의 시효를 물었다면 퇴직금의 시효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우선 변제를 이렇게 한 세 개를 하나 묶어놓고 또 하나 뭘 하나 같이 이 현재 기술적 지문에 정리할 수 있냐면 퇴직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에
여기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 그럼 일단 퇴직금의 시효가 3년이었다.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에도 임금채권에 관한 요 시효, 임금채권은 그러면 시효가 몇 년일까?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는 건 일단 이 근로기준법상의 6가지 재해보상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럼 결국 그 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 권리 행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 여기도 어떻게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한번 여기 보죠. 그럼 일단 여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 하나 정리할 거고요. 재해보상금 관련 또 뭐가 있냐면 재해보상 청구권. 그래서 그러면 재해보상 청구권은 시효가 몇 년이죠? 요거나 같이 하나 이렇게 묶어볼 필요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나 묶어버릴까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요 세 가지 퇴직금, 임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 재해보상 청구권 요 세 가지는 이 셋 중에 퇴직금, 임금, 재해보상 청구권 중에 어떤 걸 줘도 시효는 몇 년? 그래서 여기는 이 셋 중에 여기는 무엇을 줘도 시효가 여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서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만 정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이제 필요한 것도 묶어갈 수 있으면 묶어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여기 이제 채권에 관한 시효도 물어보고 또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봤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 보존에 관한 연수도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셨다면 일단 묶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하나 묶고 또 묶는 것은 이 세 가지 관련 채권에 관한 시효는 세 가지는 다 시효가 몇 년이더라? 3년까지 이렇게 하나 묶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뭐 짧은 시간에 조금 뭐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퇴직금 제도 설정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문항 지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부분들은 그 부분 하나 이제 봐두시고요. 내용들은 이제 교재상에 이제 다시 뭐 잠깐 가서 마무리 한번 다시 하고 가면 150페이지 가시면 퇴직금 지급, 뭐 지급한 거 이거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에 관한 일자 원칙 예외로 좀 나눠서 한번 잠깐 보시면 교재 150페이지에 3번 퇴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14일입니다. 14일에 지급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급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3번 나와 있고요. 자, 6번은 지금 저 보시면 6번은 지금 좀 전에 용어 정의할 때 분류상에 몇 번이었나요? 퇴직연금제도 그렇죠? 여기 이제 퇴직연금제도 이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이거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다 이제 그래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다 해서 사유는 총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박스 현재 교재상 6번에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는 총 7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7가지 사유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수치하고도 일부들에게 뭐 좀 내용은 좀 서로 다른 내용인데 사유만 놓고 봤을 때 일부가 더 중첩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치라면 수치 정도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지문은 현재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의 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관련해서 1번, 2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전세금 보증금 부담에 관련 하나의 사업장 횟수는 몇 회? 1회로 한정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사유가 동일합니다. 일단 사유만 놓고 봤을 때 3번은 지금 요양 관련 6개월은 동일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연간 임금,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이 얼마? 1,000분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단서가 있었는데 이 퇴직연금제도 수권 담보 제공 사유에서는 그 단서에 따른 1,000분의 125 초과 단서는 따로 없고 뭐만 나와 있습니까? 개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항 4번하고 5번, 4, 5번입니다. 4번, 5번은 지금 거꾸로 계산, 4번은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5번은 거꾸로 계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그럼 일단 봤을 때 현재 여기 7개 관련 지문의 내용 중에서 숫자 관련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본다면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 네 가지는 좀 전에 봤던 이 퇴직금 중간정 사유 중요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데 대신 요양 관련 여기 중간정산은 6개월 플러스 연간임금제가 얼마를 초과 부담하더라.
1,000분의 125란 단서는 중간정산이 있었는데 어디는 없습니까? 지금 퇴직연금제도 수거권 담보 제공 사유는 개월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만 좀 구분하셔서 기타 그러면 그 부분만 좀 구분한다면 1, 2, 4, 5는 연수라든가 시점은 동일하다는 것 정리하셔서 드리게 중간정산 사유를 일단 정리하신 관련해서 이 연금제도 담보 제공 사유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현재 04번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러게 이제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정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일단 교재상에 나와 있는 4번을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지금 분류상의 용어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게 이제 퇴직연금제도 종류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 4, 5, 6에 따른 세 가지 퇴직연금제도가 있었고요. 현재 교재는 지금 여기 용어상의 이 분류하고 용어와 플러스 정의만 기술해는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로만 끝나버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5회 자료 가보시면 5회 퇴직금 제도 이어서 문항 번호가 우연히 또 겹치네요. 그래서 겹치긴 하지만 현재 자료 이 주요 정리 문항의 지금 지문의 4번에 가면 기술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연금제도 중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지문은 지금 이 4번에 나눠드린 자료에 지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고 관련한 지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돼 시험을 대비하는 건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한 의미에서 4번에 이제 가면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은 관련 규약을 작성해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합니다. 1번, 2번. 자 가입기간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시면 볼게 이제 가입기간에 관한 건데 당연히 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현재 기술된 문항에 여기 동그라미 3번은 2번의 가입기간하고 연장선상에서 기술된 3번 지문을 잠깐 가보시면 3번은 해당 퇴직연금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설정 이후에는 당연히 그 기간을 인정하지만 설정 전에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설정 전에 그 기간도 요걸 가입기간 인정을 하는데 여기 3번에 단서 있죠. 가입기간 관련 3번 여기 단서 3번의 단서. 그래서 가입기간 관련 3번의 단서 규정에 가보면 이 기간도 그러면 가입기간 인정을 할 거냐는 건데 보시면 지문에 단서입니다. 자,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그래서 설정 전, 이 확정급여형 퇴직금제 설정 전에 해당 사업장에 이 설정 전에 어떤 기간이 있더라. 퇴직금 중간 정산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단서 규정에 따라서 설정 전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면 정산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여기서 제외합니다. 3번. 4번은 지금 좀 전에 이 급여 수준 할 때 한번 좀 전에 퇴직금 할 때 했던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5번은 운용 현황의 통지와 관련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서 문항 5번까지 이제 해서 최소 1번부터 5번까지 현재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보면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한 부분일 때 기술된 질문에 총해서 5가지가 기술되어 있고 일단 1번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자가 관련 규약을 작성해서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번. 자, 그 다음 일단 여기는 좀 용어에 살펴봤죠. 여기 용어에 살펴봤죠. 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럼 얼마를 부담할 거냐가 현재
문항 2번에 가보시면 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얼마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그래서 2번은 이 부담금의 기준을 정리한 거죠. 1번, 2번에. 자, 그리고 3번. 사용자는 매년 이상 정기적으로 이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 법에 따라 은행에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뭐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문항 쭉 해서 3번까지 확인해. 그 중에 쭉 보시는 중에 특히 문항 4번하고 5번에서 4번, 5번에서 4번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은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4번은 이 4번 지문만 갖고 틀리게 지금 2번을 냈었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틀리게 냈다는 건 무슨 말, 어떤 형태로 냈었냐면 현재 이 4번에 관한 것은 연금제도 중에 무슨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데 4번의 이 지문 앞에 뭐를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4번 지문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확정 급여형, 그래서 만약 이 지문이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요거는 묶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여기서 지금 설명한 4번은 이 확정 급여형이 아니라 무슨 연금 제도하고 연계 설명돼야 돼요? 확정 기여형인데 이거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등등등에 따라 이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지문에 이 4번 지문을 묶어서 뭐하고 묶어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묶어서 틀리게 2번 위치를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용어도 한번 봐두시고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방법 변경할 수 있다? 반기마다 1회 이상 하나 봐두시고 5번까지 여기는 이제 4번도 그렇지만 5번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5번도 꼭 같이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니까 반기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5번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이 정도는 정리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6번은 이제 그 세 번째가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 6번입니다. 6번은 일단 여기도 이제 최소한 2가지 정도. 그래서 6번에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 보험주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중에 기억하고 니은 정도. 디귿은 자영업자에 관련 규정 여기는 참조하시되 해서 최소 설정 보험주 3가지 중 누구는 지문에 기억하고 니은에 연금제도 설정해서 보험주 1에 기억하고 니은은 좀 확인하시자. 이제 그래서 1번 퇴직급여 제도에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그 니은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디귿은 자영업 관련해서 3가지 중에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뭘 설정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지문 정리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하나 더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인데 2번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뭘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긴 6번에 지금 6번은 여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는 지문이고요. 여기도 이제 설정에 관한 보험조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하고 니은 확인하시고요. 여기 1번에 기억하고 니은 꼭 확인하시고요. 2번에서
여기서는 1번의 요 기억, 1번의 요 기억 안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2번에서 지문.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최소 지금 이 연금제도 때 분류상에 아까 정리했었거든요. 분류상 관련해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은 최소 이 정도 건은 좀 정리에 꼭 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료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완 설명을 좀 드려서 일단 문항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갑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이제 그 노무 관리에 관한 법령의 5번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05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에 그 관련해서 설립신고, 총회 개최,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이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5번 좀 잠깐 볼까요? 5번 잠깐 보시죠. 자, 일단 여기 교재부터 좀 몇 가지 한번 좀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교재 여기도 조금 중요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차후에 보고요. 일단 여기 있는 보시면 05번에 여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데에서 일단 교재상에 일단은 보셨을 때 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단 설립 신고서하고 규약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만 여기서 일단 살펴볼게요. 부분 일단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 신고합니다. 자, 설립신고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 1번 설립신고. 설립신고서 보시면 여기는 설립신고서 플러스 규약입니다. 설립신고서하고 규약을 노동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이거를 신고서 플러스 규약을 이거를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행정관청에. 그래서 행정관청에 이 설립신고서 규약을 제출합니까? 네. 현재 교재는 지금 행정관청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란 것은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뭐가 제출되는 관청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그 지문이 1번에 지금 관청에 관한 종류 세 가지를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지금 첨부된 오늘 주요 지문 정리 일부 자료를 가지고 이 관청에 그럼 일단 제출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출했더니 이 제출된 설립신고도 규약에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제출된 설립신고도 규약이 문제가 있다면 등등 이와 같은 절차 등에 따라 이행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1번에 노동조합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잠깐 확인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총회 개최란 것은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단체협약 관련 3개 문항을 정리해 놨는데 단체협약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단체협약. 자, 단체협약이 일단은 무엇인지부터 알고 관련 그 몇 개 질문을 보셔야 되는데 단체협약이라는 건 보시면 이거는 보면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정하는 게 단체협약인데 단체협약은 그럼 누구 사이에 근로조건을 결정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거는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뭘 정하는 게 여기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 우리 서로 뭘 주고받을까를 정하는 게 이 법상의 단체협약이라고 있고 이 단체협약은 여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게 뭐라면 이게 단체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체협약의 작성은 동그라미 1번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 또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합니다. 네. 그 다음 2번. 자,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책을 일단 작성했다고 요걸 그냥 당사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작성했다면 이를 15일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신고에 관한 기한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를 관청에 신고합니다. 2번. 자,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노동인 의결로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 행정관청에 이거를 신고합니다.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를 했는데 노동인 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관청이 단체협약을 첫 번째 뭔가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이걸 시정할 수 있다. 이때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4번.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그러면 이 단체협약 한번 작성에 신고했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시니까 유효기간은 자 그럼 기간을 정할 수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몇 년? 3년. 그래서 지문에 가보시면 4번에 1번. 예,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 정할 수 있다. 2번.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여기를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물어보면 연수는 몇 년입니까? 기간이 3년을 넘어도 몇 년? 3년.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는 겁니까? 유효 기간은 3년에서 유효 기간은 요 3년이라는 게 지난 23회까지는 2년이었던 게 24회 시험 대비해서 유효 기간이 상한돼서 1년, 2년이 얼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자 하나 받으시고요. 수치는 여기 지금 현재 그 3번의 그 문항 2번. 여기 3번의 문항 2번에 단체별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이네. 그래서 일단 현재 3번의 교재상 문항의 동그라미 2번에 기한은 며칠인가요? 신고 기한 물어본 거 15일. 유효기간 몇 년인가요? 3년. 그래서 일단 단체별 관련 숫자 2번하고 여기 4번에 3년이나 숫자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한 장을 잠깐 넘겨서 유효기간 관련 1번, 2번도 하나 봐둘 필요가 있고요. 자, 문항 3번 한 장을 넘겼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숫자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 숫자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몇 월까지 효력을 갖습니까? 3월에 3입니다. 그래서 3 하나 밑줄. 근데 다만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 협약의 효력을 전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든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이 통고 알림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여기 4번의 문항 3번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숫자가 지금 두 가지죠. 6월하고 그 다음에 3월하고 6월이 그래서 숫자 지문의 중에 3월과 그리고 6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관식으로 36을 가로쳐놓고 현재 이 3번 지문을 주관식 문항으로 등장을 시켜놓고 36을 주관식으로 물었었던 지문에서 4번하고 마지막 5번 이 단체 협약의 효력 순이라고 볼까요? 기존의 효력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뭡니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한 단체 협약은 지금 어떤 조건이나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근로 조건을 정한 게 단체 협약이라고 했고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한번 설명을 드려요. 여기에 그 효력의 순위만 잠깐 보시면 자 근로계약 그럼 해당 사업장에 단체 협약이 있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을 때 쉽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문에 현재 그 5번 지문의 기준의 효력을 놓고 봤다면 그러면 뭐뭐가 충돌한 것 하나의 사업장에 그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다? 단체 협약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었으면 단체 협약을 넣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취업규칙이랑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었던가?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가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번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가 작성해서 이 세 가지 모두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10명 이상이면 사용자 의무적으로 작성 신고를 해야 돼. 10명 미만이 작성한다 안 한다? 없어요. 그럼 취업규칙 없으면 뭘로 결정하면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1대1로 누구와 누구? 근로자와 사용자 1대1로 근로 조건을 정합니다.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를 정하냐? 결국 이 세 가지는 결국 뭘 정하더라?
근로 조건을 정하는 이 관련 규정이 3가지가 있다. 그럼 그때는 효력은 지금 현재 질문 간다면 단체 협약하고 뭐가 충돌했다면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획이 뭐가 충돌했다. 단체 협약과 충돌하면 뭘 우선하겠다. 단체 협약을 우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들에서 현재 5번은 충돌된 부분은 무효라고 뭘 따른다. 단체 협약을 따릅니다라고 해서 5번에 단체 협약의 기준 효력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지금 보면 그 노무관리 관련 법령의 근로기준법부터 마지막 5번째 노동 관련 법령까지 해서 현재 교재는 1번부터 해서 단체 협약 관련 5번의 기준 효력까지 쭉 여기 5번까지 정리했었고요.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이 5번과 관련된 이 설립신고에 관한 절차하고 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보완해서 다음 시간에 그 현재 빠진 부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첨부된 이 주요 자료 정리 5번의 지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노동조합 설립에선 문제가 있냐 없냐 그 일련의 절차를 오늘 첨부된 자료로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